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로로쌤입니다.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차량용 반도체 협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LG전자 로보테마주 이것도 매년 발생되는 이슈죠.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SK그룹이 이제 지배구조 개편 쪽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다우지수 뭐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고 최근에 좋았었고 휴식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1선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가 잘 나오고 있고 사상체육관 한번 쓰고 뭐 살짝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여러분들이 뭐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달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무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상 최고치 달성이라고 해도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으니까 좀 쉬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나스닥이 먼저 끌고 가고 다우가 쫓아오는 모양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으니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주요 해외 이슈로 따지면은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이랑 관계 개선을 위원해서 이제 고위 당국장 간 이제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를 이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빈곤계층에 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이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제 TPP죠. 이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이 조기 복귀에는 이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트럼프가 했던 것을 감정적으로 뒤엎는 것이 아니라 뭐 본인들도 이제 수지타산이랑 다 따져보고 하겠다. 파리그 협약 같은 경우는 바로 복귀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비해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좋습니다. 벌써 3,200까지 올라와 있고 여기서 쉬어야지 더 간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냥 올라갔으면은 오히려 조정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못 올라가고 쉬는 게 신의 한 수였다. 1월 11일이었죠. 이때 못 올라가고 윗꼬리 달고 쉬는 게 신의 한 수였고 여기서 쉬어야지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그 횡보하다가 이제 두 차례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무슨 하락장이 오는 거 아니냐 공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갑작스러운 뭐 강한 조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 쉴 거야라고 알려주고 가지 않아요. 보통은 이런 방향보다는 쉴 때가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슈팅 과정을 한번 만들고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물론 이렇게 해서 조정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확률적으로는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학습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공포심을 갖게 만든 다음에 쓱 들어 올려요. 그럼 또 다시 밑에서 저점 매수하면 수익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이게 학습 효과에서 다음에도 슈팅성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급락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실 거예요. 계속 돈을 투자할 겁니다. 그럴 때 강하게 하락 조정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차례 올라와 있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요소들이 나오면서 연일 뭐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고 현대차, 뭐 셀트리온 그룹주, 뭐 LG전자 등등 대형주들이 무슨 개별 이슈 가지고 개별주처럼 움직이고 있죠. 원래 무거운 종목들인데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면 안 된다. 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다.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항상 그렇게 대형주가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중소형주들이나 움직이는 거고 개별주나 움직이는 거지 대형주는 좀 특이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끝난 거냐?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고 그런 움직임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 때 나오는 특이한 현상이니까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 이번 시장의 좀 특수성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뭐 양호한 움직임 보이고 있고 수급도양 같은 경우는 이제 1, 2월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주식을 매도하면서 포트폴리오 좀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워낙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게 매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코스피 주식 조금 정리한 듯하다가 다시 매수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애초에 뭐 정리라는 게 없죠. 그냥 계속 뭐 매수하고 약간 뭐 조절 정도는 해도 매수 우위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뭐 다시 한번 뭐 2조 가까운 매수세로 올라왔었고 외국인들이 코스피도 이제 3조 5천억 정도로 매수세로 올라왔습니다. 기준은 11월 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사이클은 11월 초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좀 많이 해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아니고 기관이 매도 물량을 안 가져가려고 지금 장이 올라갈 게 뻔한데 매도 물량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 하락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강하게 마감 동향에서 뭐 2,000계약 이상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잡힌 것이지 원래 매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돼요. 대신 외국인들이 옵션 동향으로는 이제 상승 포지션을 조금 청산하고 하락 포지션에 대해서 해지 정도는 넣고 있다. 옵션 동향으로.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하고 이제 선물은 중립을 지키고 콜옵션은 기존의 상승 포지션을 많이 구축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약간 수익 실현 그리고 계속 올라갈 경우에도 이제 만약에 갑작스러운 조정에 대비해서 풋옵션을 일부 적은 금액으로 버린다 생각하고 일부 매수를 해놨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 오늘도 굉장히 좋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코스피가 좋았지만 코스피가 끌어줬으니 이제 코스닥이 올라갈 차례다. 코스닥 올해는 1000포인트 시대가 열린다라고 작년에 봄부터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한 500포인트 전후 이럴 때는 감흥도 없으셨죠. 그리고 600포인트 넘어갈 때 630 넘어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요 680에 700 넘어갈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아직 먼 일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고 저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바로 위에 단계부터 넘어가면서 차근차근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900까지 빠르게 올라오고 한 차례 휴식 그리고 나서 이제는 1000포인트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999.64포인트까지 오늘 올라왔었고 종가도 뭐 거의 부근이죠. 그래서 999.30이기 때문에 이제 뭐 1000포인트는 뭐 내일이라도 바로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겠죠. 안착되느냐의 문제지 도전 정도는 뭐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수급이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지수 상품을 보유하신 분들은 슬슬 줄이시고 코스닥 쪽은 좀 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이제 차량용 반도체 협업 요 소식이 들렸는데 기존에도 14나노급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인터테인먼트 제품군 쪽으로 해서 자율주행차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제 5나노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초미세공정 쪽으로 협업을 한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삼성전자가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미국이 이제 자국민들 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본인들 국가에다 공장 자꾸 지으라고 하니까 이거 트럼프 때부터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뭐 170억 달러 투자해서 텍사스, 애리조나, 뉴욕에다가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100억 달러를 또 추가 이 투입을 해서 텍사스 오스틴 공장 있죠. 여기에 파운드리를 증설할 계획에 있다. 라고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 자체에서는 투자 규모나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나오면 삼성은 투자를 보통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고 투자 이 정도 규모가 아니어도 투자 가능성은 뭐 충분하지 않나. 지금 파운드리 쪽으로는 삼성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했는데 투자를 뭐 안 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공략하는 게 좀 빠르긴 하니 뭐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오늘 뭐 양호한 모습 보였고 반도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만 원에서 한 차례 좀 위쪽으로 튀어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동안 이제 잘 못 올라갔으면 오늘도 한 5% 올라갔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조금 더 갈 수 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한 15,000원 단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13만 원 한 번 더 튀면 한 14만 5천원 정도가 되겠죠. 아직도 뭐 위쪽으로는 더 열려 있고 이 정도 올라온 게 아니라 기존에 쉬어가던 구간에서
고점을 조금 낮추다가 이렇게 고점을 낮추다가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돌파해서 넘어가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양봉을 하나 더 세워줘야 되고 13만 원을 넘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13만 5천 원을 넘어가면은 이제 뭐 이제 16만 원 정도가 목표가 되는 거고, 그렇게 15,000원씩 단계를 높이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관련주 쪽으로 해서는 뭐 당연히 원익 IPX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은 뭐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거기를. 그리고 오스틴 공장 하면 항상 ENF 테크놀로지가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5만 원 안착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금요일 안착을 못했고 오늘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5,000원 단위로 보면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55,000원, 그 다음에 6만 원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많이 났다 하면은 뭐 일부 뭐 줄이셔도 되고, 나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면 그냥 들고 가셔도 되고, 그런 종목이다. 뭐 편안한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6,200원 돌파 실패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6,200원 돌파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거리량 붙고 하는 거 보면은 조만간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고, 돌파도 뭐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요. 뭐 그리고 이제 AD 칩스 같은 경우도 뭐 소형주 쪽으로는 이제 삼성 쪽에서 얘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뭐 튀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1,500원 지지선 삼고 위쪽으로는 1,850원, 이거 뭐 옛날부터 있던 뭐 지지선과 저항선인데 다시 뭐 회복한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반등은 금요일 날 요 음봉에 비해서는 약해요. 1,850원 못 넘어가면 이것도 뭐 한 차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율주행 쪽으로는 이제 테슬라랑 협업을 했으니까 이제 칩셋 미디어 쪽이 좀 부각이 됐고, 칩셋 미디어의 모회사인 이제 텔레칩스죠.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뭐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NCN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5,200원 구간 돌파가 뭐 중요했는데 오늘 뭐 살짝 안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은 잘못해서 조정받으면 밀릴 수 있으니 한 차례는 더 위쪽으로 세워줘야 된다. 양봉을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이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먼저 선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고 종목이고, 이제 좀 휴식 구간을 취한 다음에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테슬라 이 차량용 반도체 협업 얘기 나오고 하면은 항상 뭐 부각되던 쪽이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이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AD칩스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그리고 안암전자 같은 경우가 여기는 이제 하남에 납품하는 쪽으로 해서 뭐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이제 같이 좀 움직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3,455 요 구간을 넘어가야지 좋은 모습 보이고, 아니면 여기 저항 구간이라서 매도 구간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LG전자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에 뭐 대형주들이 소식이 좀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않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미래 먹거리 로봇 셋업을 뭐 선택했다라고 뭐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선택한 거 아니죠. LG전자는 과거부터 로봇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기존 CES에서도 계속 로봇 제품을 출시하면서 뭐 소식도 많이 전해드렸죠. 수년간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M&A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LG전자는 원래부터 로봇에 관심이 많았고 적극적으로 이제 M&A 그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이제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거 다 그냥 LG전자가 그냥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LG가 지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고, 로보로보는 뭐 항상 나올 때마다 코딩이라던가 이런 로봇 관련주 뭐 나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 이거 5,200원 넘어가서 조금 안착을 해줬어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윗꼬리를 너무 길게 달았네요. 살짝 넘어가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치고 가야 그다음 5,700원까지 회복하고, 5,700원을 회복해야지 진짜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제 기대감이 좀 있다. 그래서 레키노아주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움직였고, 뭐 그동안 여기서 좀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밀린 것이다.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30만 원 이런 구간에서는 좀 뭐 다시 한번 뭐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 좀 길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의 문제지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홀스타정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존에 기대감 갖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슬슬 조금 주워 담을 만하다. 기존에 녹십자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담아볼 만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때 40만 원대 이런 구간에서는 담아볼 만합니다. 녹십자나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 넘어와가지고 이제 백신 쪽으로 해서 이제 위탁 생산 기대감이 뭐 녹십자랑 한미약품 쪽으로 뭐 계속 얘기가 나오면은 뭐 당연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녹십자나 한미약품 쪽으로 해서 뭐 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46만 원권 요 구간을 이제 돌파 이제 살짝 걸쳐놨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양봉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 움직임이 나왔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쉴 때 매매해 놓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38만 살짝 걸쳐놨어요. 42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 제대로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도나이스티 같은 경우도 만성판상 건선치료제 쪽으로 해서 이제 미국 FDA의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낙 뭐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들인데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이후로 일부 종목들은 이슈가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대다수 종목들은 아무래도 작년에 워낙 뭐 좋았고 했기 때문에 다수의 종목들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후로 해서 아마 재료 노출 쪽으로 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제약주가 좀 안 좋았었죠. 최근에 시장은 나쁘지 않았는데 내가 굉장히 손실이 좀 커지거나 수익이 굉장히 많이 깎였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볼 땐 제약주에 너무 많이 담아 놓으셔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아니면은 완전 소외주인데 그런 소외주 찾기도 사실 힘들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익이 좀 덜 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순환매 돌면서 아직 순서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제약주에 너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졌을 수 있다.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그렇게까지 많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제 녹십자나 이제 한미약품,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차라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낫다. 그리고 아니면은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차라리 덜 올라갔을 때 지금도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밑에서 푹푹 쉬고 있죠. 그래서 수개월간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걸 차라리 모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대신 이 84만 원을 넘어가 줘야 된다. 이 구간 못 넘어가면은 이제 계속 여기서 벅벅 기어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항선 정도만 확실하게 챙겨 놓고 이제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라고 기존에도 이제 연말쯤 되면은 SK그룹이 못 올랐는데 이 타이밍이었죠. 22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SK 지주사 중에서는 좀 너무 못 오르지 않았나 싶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LG, SK 그리고 저는 CJ보다는 뭐 LG, SK 같은 쪽을 좀 선호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물산보다도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조금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예, 근데 저는 SK랑 LG를 좀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에 조금 한 차례 25만 원대에서 이제 저항을 받긴 했지만 바로 이렇게 뭐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뭐 상승률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개편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투자형 지주회사로 이제 뭐 성공적인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지배구조를 좀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여기를 이제 좀 건드려서 하이닉스에 대한 지배력, 하이닉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배력을 조금 이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쪽하고 SK텔레콤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쪽이 하이닉스가 오른 건 이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도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K텔레콤이 그동안 좀 못 움직였었는데 이건 좀 억울하다라고 말씀드려요. 통신주 쪽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지 SK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만 해도 그래도 좀 더 올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시장에서 관심을 안 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통신주가 그래서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만 해도 지분 가치가 실질적으로 SK그룹에서 SK 하이닉스를 인수한 기업은 SK텔레콤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SK텔레콤 수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지분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전혀 못 받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그래서 SK텔레콤, SK하이닉스 그리고 SK 뭐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은근슬쩍 같이 이렇게 껴서 올라왔어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였는데 이제 조금 올라오면서 이제 흐름 자체를 좀 돌려놓는 모습 정도는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에서 이 종목이 너무 안 올랐네요. 굉장히 오래 쉬고 있네요. 그러면은 현대차그룹이 저렇게 현기차그룹이 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현대글로비스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드리고 다음날 바로 튀어 올랐었죠. 그리고 금요일날 하루 쉬고 오늘 다시 움직였는데 뭐 이슈는 그대로 맞습니다. 이제 배터리리스랑 이제 수소물류나 애플카 같은 이 신사업 모멘텀에 대한 그 밸류 측정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각 증권사별로 계속 나오고 있죠. 참고하시고 뭐 비슷한 예로 빅히트 같은 경우도 엔터사들 움직일 때 이거 안 움직일 이유가 없다라고 목요일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바로 이제 올라왔죠. 뭐 이유는 뭐 네이버랑 이제 지분 교환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BTS가 이제 1분기에 이제 컴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넷플릭스 때부터 뭐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빅히트하고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삼성출판사 쪽 토박스 코리아나 이런 쪽이 좀 움직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움직일 때가 되는데 안 움직인 종목들이 있죠. 아까 그 설명드렸던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거는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쉬는 거고 빅히트나 이런 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움직일 타이밍이 됐는데 아직 못 움직인 거죠. 수급이 아직 돌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실적 시즌마다 항상 강조드리는 게 미스터블루나 이런 웹툰 관련주도 항상 말씀드리죠. 미스터블루,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키다리 스튜디오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는데 웹툰 쪽이나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이 언택트 쪽으로 바뀌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고 해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미 한번 맛들려서 재미를 봤다.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의 맛을 들렸어요. 그러면 넷플릭스를 예전 생활로 복귀하는데 넷플릭스를 바로 끊지 않는단 말이에요. 재밌는 게 있으면 그냥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넷플릭스에 한번 정기 결제를 끊어놨다. 혹은 이런 웹툰 쪽으로 결제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 결제하는 게 어려운 거지. 한번 결제하면 그 다음에는 술술 나갑니다. 술술. 학생들이 그리고 뭐 20대 뭐 30대 분들 PC방에 갔는데 처음 나갈 때야 돈이 아깝지. 당구장에 갔는데 처음 나갈 때야 돈이 아깝지. 가보면은 이게 좀 처음에는 이게 생돈 나가는 것 같고 아깝지만 몇 번 가보면 괜찮단 말이에요.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볼링을 치러 가는 뭐 이런 레저 활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캠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한번 사용하기 시작한 취미에 대해서는 바로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존으로 완전히 회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웹툰 쪽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콘텐츠 쪽으로도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과로 보여지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뭐 있죠. 물류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항공주 쪽은 뭐 항공 여행주 쪽 별론데 대한항공만 여객 쪽에다가 화물을 좀 실어서 이제 뭐 유일하게 작년에 항공주 중에서는 대한항공만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항공 뭐 얘기도 있고 인수 얘기도 있고 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멋지게 이제 먼저 이렇게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대한항공 말씀드리면서 보통 CJ 대한통운 택배 쪽 얘기하면서 CJ 대한통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볼 때 뭘 같이 봐야 된다? 한익스프레스 이런 종목 같이 본다. 뭐 저는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계속 들고 가세요가 아니고 이렇게 실적 시즌쯤 왔을 때 덜 올라갔네? 아직 못 올라갔네 싶으면은 그때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은 실적 시즌에는 항상 뭐 그 보답을 해주는 종목이 아닌가 싶다.
대신 이제 시간을 좀 투자는 해야겠죠. 당장 이제 쉬어가고 있고 뭐 멀지 않았다라고는 보지만 시간을 조금 투자하다면 이 실적 시즌 한 번 정도는 이제 본인들이 건재하다라는 걸 한 번씩 보여주는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컨테이너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올해는 BDI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순리대로 돌아가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냥 운에 맡겨서 뭔가 이슈가 터지겠지가 아니고 순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이슈가 되는 전리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미세먼지나 뭐 이런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뭐 계절적인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실적 시즌에 이슈가 된다던가 뭔가 항상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연초에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연초에는 항상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린뉴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연초에 움직일 만한 이거는 정부에서 정책으로도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고 각자 기업에서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연관되는 쪽으로 이제 1월에 보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실적 시즌이 왔으니까 그렇게 실적 관련되는 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좀 편안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만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실수하는 거 요거 팁 하나 드리면은 가장 크게 실수하시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내 종목이 오늘 안 올라. 근데 뉴스 보면은 오르는 종목 투성이죠. 근데 오르는 종목만 생각하니까 그래 내려가는 종목도 그만큼 있어요. 근데 내 종목은 아직 안 올랐는데 분명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 저거 살 거, 저거 살 거, 저거 살 거 이 생각해요. 이거보다 지난주에 로또 번호 이거 6개인가요? 제가 로또를 안 사서 이 로또 번호 이거 내가 사놓을 걸.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이 얼마를 벌던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재테크 성공하려고 주식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종목이 좋은가 이거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남의 종목 관심 갖지 마세요. 다른 종목 올라가는 거 관심 갖지 마세요. 대신 왜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는 해둘 필요는 있죠. 근데 이거를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왜? 내 종목 올라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내 종목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매일매일 올라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뭐 한 사이클이 끝났을 때 내 계좌를 보세요. 내 계좌가 단 1%라도 플러스가 됐는가. 여러분 은행에 맡겨보세요. 요즘 돈 1년에 이자가 몇 %인가. 한 사이클 끝났을 때 뭐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한 사이클 끝났을 때 단 1%라도 내가 수익을 받는가. 제일 중요한 거는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손실 보지 않으면은 이번 사이클이 아니어도 다음 사이클이든 언제든지 수익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손실만 안 보면 돼요. 근데 괜히 남의 종목 무리하면서 뭐 따라가다가 고점에 물려갖고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메꾸다가 끝나요. 주식을 할 때. 그 손실을 메우려다가 더 큰 손실이 발생되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가시고 남의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세요. 공부를 하는 건 괜찮은데 부러워한다거나 할 필요 없다. 지난주 로또 번호 그거 사놓을 걸 의미 없지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거를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맞는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절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정보로 해서 정보 매매하는 것도 좋은데 정보 매매 한 번 틀리면은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러니 9번 맞다가 한 번 틀리면은 이제 뭐 끝나는 거예요. 정보 매매는. 내 계좌 박살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동안 벌어놨던 수익 다 내주고 손실 전환되는 거 일도 아니고. 그러니 정보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정보야 뭐 당연히 뭐 저희도 여러분보다는 더 빠른 정보가 있죠. 많은 정보가 있고. 그런데 정보 매매에 취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손실 보지 않는 매매를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계좌를 회복하고 수익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